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운전 강사로 일을 하였지만 현재는 중소기업의 대표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옮긴 이유는 제가 다니던 운전학원에서 학원의 실수로 큰 사고가 났어요. 엎친 데 덮쳐 시설관리의 미흡함도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고 소문이 퍼져 학원엔 사람들의 발걸음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학원을 차린 사장님은 어려워지자 폐업을 할 수밖에 없으셨고 저처럼 당시에 일하던 강사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일을 구하게 되었죠. 저는 다른 강사님들보다 운전 경력과 나이는 많지 않은 편이었지만 운전을 아주 잘하였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리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운전 관련 직업이 참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강사 모집을 하는 곳은 당장 자리가 없더라고요. 모집 공고를 계속 뒤지다 보니 중소기업에 운전기사를 모집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시간과 연봉도 괜찮아 보여서 바로 지원하게 되었죠. 제가 인상도 깔끔하니 괜찮은 편이고 미혼자이고 운전 강사 경력도 있다 보니 다행히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운전기사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기사 일이 할 만한지는 대표에 따라 복불복이라기에 저는 제가 모셔드리는 대표님의 성격과 인성이 어떠할까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대표님은 50대 초반이셨는데 나름 매너 있게 저를 대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제게 식사도 챙겨주시고 좋은 말도 해주시고 중간중간 차에서 대화를 나눠보면 정이 있는 분 같았거든요. 그런데 오너의 자리에 있으면 다들 그런 것인지 회사 직원들의 일 처리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선 많이 예민해 보였습니다. 저번에는 지시한 날짜까지 일 처리를 못한 듯한 직원에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욕까지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래처 사람들 만날 때나 통화할 때 들어보면 아주 나긋하게 대화하시거든요. 물론 저한테 그런 건 아니었죠. 저는 운전만 잘하면 되는 사람이지만 언성 높인 말들을 자주 듣다 보면 은근히 괴롭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대표님이 어떤 비밀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되어도 발설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대표님이 개인 약속이 있다면서 저를 호출했어요. 한 식당에 모시고 갔는데 멀리서 보니 웬 중년의 여성과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딱 보아도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연인 관계로 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대표님은 제가 그 모습을 봤는지 모를 거예요. 아주 좋다고 허리를 껴안고 입을 부비는데 집에 계실 사모님이 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사모님을 몇 번 뵙긴 했는데 사모님을 같이 모셔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두 분이서 같이 모임을 가거나 바깥 활동을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인지는 몰라도 사모님은 집에만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보다는 훨씬 젊으신 40대의 사모님이신데 그 아름다운 외모가 아쉬울 정도로 집에서 조용히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밖에서 식사 중이신 대표님의 호출을 대기 중인데 갑자기 대표님의 연락이 왔습니다. 김 기사, 이따가 모 사장 만나야 하는데 서류를 깜빡했군.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라 집에서 좀 가져올 수 있으련가? 내 서재에 책상 위에 놓인 노란 서류 봉투라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다녀오겠습니다. 안에서 무슨 중요한 얘기라니 중요한 스킨십이겠지 싶었네요. 대표님은 그 몰래 만나는 여성과 보내는 시간이 아까운지 집에까지 다녀와 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처음으로 대표님의 집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의 집은 조용하고 으리으리한 동네의 2층 집이었습니다. 도착해서 벨을 누르는데 아무리 눌러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의 연락처는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애정행각을 하느라 정신없는지 받질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글쎄 문이 덜 잠기었는지 살짝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 통로가 길게 있더라고요. 으리으리한 집에 걸맞게 장식들도 멋스러워 보였습니다. 사모님, 계세요? 김 기사 들어갑니다. 하고 사모님을 불러봐도 인기척이 없으시길래 여기저기 살피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글쎄, 거실 소파에 사모님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기다란 원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이거는 유독 얇은 것 같았어요. 다시 보니 이건 밖에서 입고 돌아다니면 안 될 듯한 의상이더라고요. 거기다 누가 있는지도 모르게 편히 주무시는 사모님의 다리맵시가 보이는데 저도 모르게 침을 꼴딱 삼키게 되었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졌는지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셨고 저는 대표님의 지시로 서류를 챙겨오게 되었다고 배를 눌러도 안 열리기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모님은 그러냐면서 서재실을 안내해줬습니다. 서류를 챙겨서 나오는데 거실에 계신 사모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가디건을 걸치고 오시더라고요. 본인도 그 시간에 누가 올지 몰랐나 보더라고요. 죄송해요, 김 기사님. 제가 누가 올지 모르고 옷을 대충 입고 있었네요. 괜찮습니다, 사모님. 못 봤습니다. 다 봤으면서 예의상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조용히 침묵이 흘렀고 저는 대표님께 몇 시까지 가야 되는지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대표님은 조금 더 늦어질 것 같다면서 식사를 하고 이따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남편이 늦는데요? 네, 생각보다 늦는다고 식사를 하고 오시라네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먹고 가요. 사모님은 통화 내용을 들으시더니 같이 식사를 하고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식탁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앞치마를 맨 사모님이 손님 대접하듯 열심히 음식을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자꾸만 탐이 났습니다. 맛이 있으련가 모르겠네. 마침 이모님이 오늘 휴무셔서 제가 오랜만에 차리는 거거든요. 아, 그래도 맛있습니다. 사모님 요리 잘 하시는데요? 칭찬해줘서 고마워요. 얼마 만에 받는 칭찬인 줄 몰라요. 소녀같이 웃는 사모님이었어요. 그 시간에 그녀의 남편이란 사람은 바람을 피우는 중인데 남편 직원이라고 손님 대접하는 사모님이 고맙고 짠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당신 남편이 지금 바람이 났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계속 꾹꾹 참다가 저도 모르게 터뜨려버렸지요. 사모님이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요. 사실 지금 대표님은 다른 여성과 몰래 만나고 계십니다. 사모님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예상했던 거라며 별로 놀랍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모님이 더 안쓰러워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집에만 계시지 말고 사모님도 밖에 나가서 즐겁게 보내세요. 저는 그의 손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친구를 만나는 것도 반기지 않지요. 그래서 늘 집에만 있네요. 그 말을 듣자 대표님에 대해 화가 났어요. 그럼 사모님, 제가 틈날 때마다 집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특별한 친구예요, 우리. 어머, 김 기사님. 사모님, 이제 제가 달래줄게요. 그렇게 말을 끝내고 우리는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았고 안쓰럽고 사랑스러운 그녀에게 저는 입을 맞추었어요. 한껏 달아오른 저는 더욱더 그녀에게 다가갔고 사모님과 대표님 둘만의 방인 그곳에서 저와 사모님은 뜨거운 온기로 사랑을 속삭였어요. 처음에는 걱정하던 사모님도 젊고 매력적인 저에게 매료되었는지 날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집으로 초대하였고 저는 강력한 무기로 그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표님을 모시고 운전을 할 때면 저는 속으로 와이프 단속 못한
바보 영감이라고 그를 비웃습니다. 가끔 직원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저를 종부리듯 자비를 많이 시키면 저와 눈이 맞은 사모님 생각에 얼마나 쌤통이라고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 덕분에 저도 돈 많은 사모님 만나서 사랑도 나누고 용돈도 받고 제 인생이 조금 윤택해진 것 같아요. 그녀를 사랑하는 건지 단순히 대표님 것을 뺏고 싶은 거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조금 더 만나보고 답을 찾아보려 해요. 어쨌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싶은 저이니까요.